네가 못 봤다 그러면 소민이 어떡하냐? 자, 890 시험 범위고 나온 친구들 6월 4일 모의고사 대비할 때 참고하면 되는데 29번 문제에 해당되거든. 29번 어법 문제. 일단 6월 4일날 모의고사 볼 때는 내용을 알려고 하지 말고 문법으로 문제를 풀면 되거든. 자, 내용도 봐주긴 할 건데 하나씩 한번 오래간만에 달아보자. 1번 문제는 지금 와세 밑줄이 쳐져 있어. 그럼 풀이 방식이 와세 밑줄이 쳐져 있거나 대세 밑줄이 쳐져 있으면 다 내가 가르쳐 줬을 텐데 이 문제라고 판단하면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뒷문장이 어떠면 완전하면 돼. 지겨주네. 뒤에가 불완전할 경우에는 앞에 선행사, 즉 명사가 있으면 돼. 없으면 was라고 쓸 거야. 지금 분류만 할 거야. 좀 이따 풀 거고. 두 번째는 문제 꼬라지 보니까 ly가 붙어 있잖아, 그렇지? 그럼 이거는 형용사냐 아니면 부사냐 하는 문제가 될 거고. 이거 눌렀나? 눌렀어요. 세 번째는 일단 다른 게 될 수도 있겠지만 ing가 들어와 있잖아 밑줄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의심할 건 동사의 유무야. 그 이하는 허접한 문제들이야. ing가 맞냐 안 맞냐를 물어볼 때 그 이하 허접한 문제가 뭐냐면 전치사 뒤에 뭐 썼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우리 enjoy, finish류의 타동사들이 꼭 ing만 취하는 것 있지. 요건 허접한 문제. 좀 있어 보이게 나올 때는 ing 부분이 밑줄 쳐져 있으면 이게 동사가 필요한 자리인데 ing만 써놓지 않았는가. 그걸 우리가 동사 유무라고 하는 거야. 전체 문장을 봐야 되겠지. 이따가 풀 거야. 자, 4번에 대세 밑줄이 쳐져 있으니까 결국 1번이랑 같은 맥락이겠지. 대세 밑줄이 있든 와세 밑줄이 있든 뭘 따지란 말이야. 그 다음에 5번은 이게 내시는 그러지 않을 수가 있는데 수능집 29번에서 만약에 이렇게 and나 but 뒤에 또는 or 뒤에 뭔가를 묻고 있다면 뭐라 그랬어? 방학 때부터 얘기했지. 무슨 구조? 병렬 구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일찍 시작한 사람들은 방학 때부터 얘기했지만 수능 29번 문제라는 게 이 절대 규칙 안에서 벗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이 경우의 수는 이미 다 배웠어. 지금 늦게 합류한 신입생도 있지만 12월부터 특강까지 들었던 친구들은 그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번 6월 모의고사의 29번으로도 나오는 거야. 너네는 잘 그걸 판단만 하면 돼. 그 단서들을 좀 이 문제를 토대로 정리를 해본 거야. 요걸 가지고 풀 때에는 일단은 내용은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너희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사실 29번 문제 내용을 보면 어려운 내용이 많아.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주제로 풀겠다 싶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오지만 그건 일부러 그러는 거야. 내용을 보려고 하지 말고 문장의 구조를 보는데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페이크로 내용을 일부러 어렵게 만드는 거야. 즉 알곡 같은 경우 이게 내신 범위에 들어가는데 내신 범위에서 이해할 때 좀 까다로운 내용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나머지도 마찬가지야. 나머지도 몇 월 모의고사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학교들도 29번이 들어간다 그러면 29번에 대한 내용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이해를 해야 돼. 다른 것보다 오히려 31번, 32번 빈칸보다도 내용이 어려울 때가 많아. 이렇게 우리가 손자병법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직피직이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어. 니네가 시험을 잘 보려면 시험이 일단 어떤 놈인지를 알아야 돼. 성격을 알아야 시험을 잘 보는 거지. 제일 짜증나는 시험이 뭐야?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시험을 보는 게 제일 힘든 거야. 그게 내신이야 수능이야. 내신이야. 수능은 내용이 다를 뿐이지 이미 딱 번호별로 유형이 돼 있어. 근데
뭐 나올지 모른다는 건 니네 학교 선생님이 요번에 7번에 무슨 문제, 학교 선생님이 18번에 무슨 문제 되겠어? 모른다니까. 서술형을 몇 개 낼지도 모른다니까. 그걸 무슨 뭐 비밀을 밝히듯이 시험 일주일 전에 야 어머니 서술형 2개 낼 거다? 막 이렇게 막 마지막에 알려준다니까. 하지만 수능은 우리가 벌써 작년부터 니네가 고등학교 입학하는 순간부터 6월 4일날 보는 모의고사의 18번은 목적이라는 건 이미 정해져 있다고. 그지? 잘 알아야 돼, 적격을. 그럼 이제 요걸 이제 해석하면서 문법도 같이 풀어보자. 뭐 일단 왓대 풀이부터 하면 그것은 의미한다야. 의미하다가 일단 무슨 동사야? 타동사. 일단 뒤에 보면 그것은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어. 이게 가짜야. 가주어. 그럼 의미가 없지. 이게 진주어야. 우리는 이 밑줄 친 부분을 여기다 넣어서 해석할 거야. 그러면 의문사라고 치고 이 왓은 관계사 왓이 될 수도 있지만 것이라고 할 때면 관계사, 무엇이라고 할 때면 의문사가 될 수도 있지. 의문사로 놓으면 의주 동이 나왔어.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 이 투부정사는 목적어가 아니라 이 it에 대한 진짜 주어라 그랬지. 근데 me는 무슨 동사야? me는 의미하다니까. 뒤에 을열이 와야 되지. 그지? 그럼 얘는 완전한 거야, 불완전한 거야? 불완전한 거야. 다시 mean이 무슨 동사라고? 타동사니까 뒤에 뭐 있어야 돼? 목적어가 있어야 돼, 그치? 근데 투부정사가 목적어가 아니야. 이 투부정사는 뭐니까? 진주어니까. 그럼 결국 이 문장이 끝날 때까지 이 means의 목적어는 밝혔어, 안 밝혔어? 그럼 목적어가 없으니까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한데 이 앞에 into는 전치사지. 그럼 뭐가 없어? 선행사가 없지. 관계사라고 쳐도 뭐 명사가 없잖아. 그럼 이 규칙에 맞추면 불완전한데 아무것도 없으니 왓쓰는 게 맞다 틀리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이게 가주어고 이게 진주어임을 판별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 사실 이 공식을 이용해서. 다시. 그럼 선생님 민이 타동사인데 어떤 종류의 타동사인지 궁금해요. 좋아. 민 정리할 거야. 이런 건 내공이다. 민이라는 게 일단은 형용사가 있어. 여기 대답 없는 거야. 민이 형용사면 인색한, 비열한. 그러니까 이게 형용사라는 건 예를 들어서 such a mean boy. 명서준 is such a mean boy. mean boy. 나쁜 놈이다 이런 뜻이야. mean. 의미 이런 게 아니야. 의미는 나쁜 놈이야. 그런 게 아니고 나쁜 놈이야. 자. mean이 잘 들어야 돼. s가 붙어. 이게 3인칭 단수로 s가 붙는 게 아니고 means 자체가 하나의 단어야. 이건 명사로 수단이나 수단들이야. 내가 왜 가로치고 들이라고 썼느냐? means는 단복수가 같아.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설명했지. 뉴스 할 때 뉴스가 단수야 복수. 뉴스. 이거 둘 다 돼. bad news가 될 수도 있고 many news가 될 수도 있어. 뉴시즈 본 적 없잖아. 그렇다고 단수가 뉴고 복수가 뉴스야? 아니란 말이야. 얘네가 단복수가 다 돼. 마찬가지로 means는 한 가지 수단이면 means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단이면 many means가 될 수도 있어. 수일치 할 때 조심해야 돼. 이제 동사로. mean이 동사로 잘 들어. 뒤에 게 중요한데 뒤에 만약에 ing가 오잖아. 명사 오는 건 그냥 mean 하면 그것을 의미한다 되겠지만 ing가 오면 뭐뭐 하는 것을 의미하다.
의미하는. 그러니까 I mean eating apple 이런 뭐야? 내가 말하는 건 사과 먹는 거 의미하는 거야 이런 뜻이야. 그런데 이 mean이 만약에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갖잖아 타동사니까 그럼 뜻이 바뀌어서 뭐뭐 하기를 의도하다. 지나가다가 I'm sorry, I didn't mean to hit your shoulder. 왜 mean to를 썼어? 너의 어깨를 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가 아니고 치려고 의도한 게 아니야. 그럴 때 I didn't mean to 이런다고. 생활 영어에서 뭔가 실수한 다음에 상대방한테 Oh sorry, I didn't mean to. to를 붙인다고 해. 그러려고 한 게 아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다 중요해. 니네 mean이라는 게 단어 문제에 엄청 나올 텐데 전부 다 중요해. 전부 다. 그러니까 공부 안 한 놈들은 mean 나오니까 맨날 의미하더만 쳐 번역하고 있으면 이때도 망가지고 이때도 망가지고 뒤에 뭐에 따라서 해석도 반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꼭 평소에 알아둬야 돼. 자, 그런데 여기는 그냥 mean 다음에 목적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 to 있다고 해서 의도하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 얘는 별도니까. 자, 천천히 간다. 전문가들의 연구는 제공을 합니다. 전문가들에 대해서 연구를 쫙 해봤어. 그랬더니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제공하더란 말이야. 통찰력을 제공하는데 들여다볼 수 있는. 뭘 들여다볼 수 있냐? 이제부터 목적어야. 인투니까 전치사. 의주동이라고 해도 명사절 될 수 있지? 뭘 들여다볼 수 있냐? 도대체 깊이 있고 유연한 이해를 가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는 것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전문가가 뭐가 있어? 깊고 유연한 이해도가 있지. 아, 전문가들은 역시 깊고 유연한 이해도를 가지는데 그게 무엇 때문인지를 알겠더라 이런 거야. 그래서 다시 전문가들을 연구한 거야. 전문가들을 연구한 거야. 전문가들이 연구해 보니까 통찰력 있고 깊은 이해도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겠더라 이거야. 통찰력을 제공한다는 거지. 그럼 다음 내용 뭐 나와야 돼? 이 진짜로 유연하고 깊은 이해도가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면 되거든. 그게 무슨 의미인가? 특정 영역의 도메인 영역이야. 같은 말이 area 이런 거야. 어떤 영역에 뭐 좀 어려운 말이지만 왈름이란 단어도 있어요. 많은 영역의 뜻이 있어. 어떤 특정 영역의 전문가들은 연구해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야. 관계사절 who have deep 깊고 풍부하게 상호 연결된 아이디어들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세상에 대한 쉽게 번역할게. 아는 게 좀 적은 사람이야, 많은 사람. 아는 지식이 많은 사람은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지 않나? 이런 사람이야. 그들은 그런데 이거 뭐였어? 이건 아니야 그래. not just라는 게 이건 아니란 소리야. 우리 not just 뭐랑 같다고 배웠어? 나돈이랑 같다고 배웠지. 당연히 이 사람들은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좋은 사고를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일 수도 있어. 관계사절 비범하게 똑똑한 사람인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케이? 그래서 whether까지 붙이면 그들은 그냥 좋은 생각을 하고 비범하게 똑똑한 그런 사람인데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전문가들은 having knowledge 지식을 가지고 있다. 특정 영역에 such as 어쩌고저쩌고 and are not generalist. 이 1학년 지문이니까 쉽게 나왔어. 내가 아까 동사의 유무를 뭐라고 했지? 2번부터 설명해. 여기 지금 관계사 무슨 격?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지. 비동사 뒤에 주격 보호 뭐 나와야 된다고 했어? 형용사 나와야 된다고 그랬지? 주격 보호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지? 형용사 나왔잖아. 그럼 형용사 꾸미는 거 뭐?
부사. 그래서 맞는 거야. 쉽게 넘어가는 거야 이거는. 3번은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얘네 요번에도 6월 4일날 모의고사 볼 때 이거 무조건 빼. 29번은 공식이야. 쌍컴마나 양쪽에 하이픈 있는 건 문법 문제에 관여하지 않아 전혀.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따 해석은 하겠지만 이거 다 지우라고. 괜히 체스나 테니스 꼽히지 말고 지워. 없다고 쳐. 그리고 우리가 온점이 어디 있어? 여기 있지. 내가 죽으라고 얘기했던 거야. 온점으로 끝나면 무조건 뭐 하나 있어야 돼. 하나 있어야 되고 2개가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 자, 그럼 일단 동사 찾아. 여기서부터. 단어를 아무리 ing 내가 동사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여기 동사가 있긴 한데 뭐 있어? and가 있지. 그럼 여기에 동사가 추가된 건 2번이야. 그럼 앞에 뭐가 있었어요? 근데 ing 하나 고칠 수 있잖아. 그럼 이거를 having이 아니고 복수니까 have로 고쳐야 되는 게 인지상정. 알겠어? 어렵지 않단 말이야. 아니 선생님 이게 수능인데 이렇게 쉬운 문제를 공부 안 놈은 쉽지. 공부 안 한 놈들은 해석은 대충 되니까 단어를 바꾸는 게 아니니까 이 상황을 모르면 어이없이 하나 틀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해석을 해보면 전문가들은 그저 똑똑하고 생각을 잘하는 데서 지나지 않고 지식을 가지고 있어. 자, 똑똑하고 생각도 잘해. 근데 전문가라는 이름이 왜 붙어? 그 한 가지의 구체적인 영역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 are not. 다른 건 잘 모를 수도 있다. 제너럴리스트가 뭐라 그랬어? 한 가지 영역 말고 두루두루 잘하는 팔방미인 같은 사람이 있다. 이해돼? 무슨 말이지? 그 한 가지 영역은 체스 전문가 또는 화학 전문가, 테니스 전문가가 될 수 있겠지만 테니스 전문가가 얘네들은 모를 수 있단 말이야. 체스 전문가가 얘네들은 또 모를 수도 있단 말이지. 그렇다고 얘네들이 멍청한 애들이 아니야. 비범하게 어떤 똑똑한 사람도 맞아. 그리고 생각도 잘해. 근데 거기서 지나지 않고 두 가지 조건이지. 똑똑하고 생각을 잘하는데 단 그것이 어디에 국한돼 있다. 한 가지 영역. 구체적인 영역. 그걸 우리가 소위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전문가들이 그냥 막연하게 그저 단순히 아는 것만은 아니야. 그 사실의 다발들에 대해서. 자, 선생님이 영어 전문가면 문법에 대해서 쭉 많은 사실을 알고 있고 또 독해에 대해서 유형에 대해서 또 쭉 알고 있어. 그냥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가 가르친 문법이 어떻게 독해에 적용될 수 있는가 그걸 따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부하는 방법을 일러줄 수 있는 사람이지 어떤 문제에 대한 답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내 말 이해돼? 내가 그래서 니들이 질문하면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그럼 전문가죠. 답을 다 아니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 이게 답이 되는지를 다른 사실을 연결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단순히 그저 사실들, 즉 정답들의 다발들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오케이? In fact, 사실. 그럼 이게 아니니까 진짜로 뭐냐? 사실 전문성이야, expertise. 전문성을 가진다는 거.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자, means가 동사로 뭐라고요? 의미하다라 그랬지? 당연히 대절을 가질 수 있어. 명사절. 근데 우리는 mean 보고 푸는 게 아니지. what 대시니까 뒷문장이 어떤지를 봐야 돼. 완전한지를 봐야 되겠지? 자, 지식이란 우리 배운 사람 얘기해봐. is pp 무슨 태? 수동태로 끝나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끝나도 완전하지? 근데 뭔가 전치사가 붙었네? 전치사는 뒤에 뭐만 있으면 또 완성이 돼. 명사 있나 보세요. coherent frameworks 이게 명사란 말이야. 틀. 여기까지만 잘라봐. 그럼 완전해 불완전? 전치사가 명사 나와 있으니까 완전하지? 그래서 지식이 구성되어 있다. 구성돼서 coherent 정확히 말하면 옹집돼인데
하나로 딱 일관된 프레임워크는 그냥 틀이야.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의 틀로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가라는 사람은 내 분야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따로 놀면 안 되고 이것들 사이에 무엇을 밝힐 수 있는 거야? 관계를 다 깨칠 수 있으면 이 사람이 전문가다. 그러면 너네 원소기호 외웠지? 화학 시간에. 원소기호 요새도 외우라고 하냐? Fe, 철, Cl, 염소, 염소 맞아. 염소, 왜? 금이 뭐야? G, 자, NaCl은 뭐야? 나트륨, 염소 나트륨. 그래, 전문가는 NA와 Cl을 합치니까 염화나트륨이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인데 NA가 나트륨이고 Cl이 염소다. 그것밖에 모르면 전문가가 아니라고. 그 원소기호 하나하나에 대한 사실은 알지만 그걸 그러면 니네 책에 있는 대로 있지. 표 그리는 거 알지 그거. 순서대로 정확한 칸에 넣어야 되지. 그 관계를 그려내지 못하면 전문가가 아니라고. 근데 퀴즈 형식으로 야, NA가 뭐야? 나트륨이야. Cl이 뭐야? 염소야. 그럼 원소 주기율표 한번 그려봐. 그럼 못 그리는데요? 이러면 전문가가 아니라고. 바로 극단적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주기율표를 그릴 줄 안다는 건 그 사실의 답안을 그냥 아는 게 아니고 하나의 옹집된 틀 속에다가 그것이 그 지식이 구성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됐지? 그리고 그런 구성을 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사실보다 서로의 그 사실들 사이에 뭘 잘 알겠어? 전문가는 이해한다. 그 상호 관계를. 바로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들 사이의 관계를. 그래서 하여튼 발복고 학생들이 요 시험 범위 공부할 때 딱 주기율표 떠올리면 돼. 그리고 병렬이니까 또 동사 나와도 되지. 이해하고 있고 실제로 구별할 수도 있다. 단어 외워. distinguish, 구별하다, 구별하다, 식별하다. 뭐뭐을 구별하다니까 타동사지. 그럼 뒤에 목적어. 의주 이렇게 됩니다. 의문사이자 주어. 어떤 생각이? are most 동 가장 중심적인지. 거기서 그 관계 속에서 뭐가 제일 핵심인지도 구별해낼 수 있다. 사실. 자, 이걸 이제 마무리 끝에서 종합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종류의 어때? 이런 종류 깊다는 것은 사실들에 대해서 잘한다는 그런 의미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돼서 사실들을 잘 알고 각각의 사실을 깊이 있게 알고 그 이후에 잘 어떤 그것들을 잘 구성하지. 이해가 구성했어? 이해를 구성했어. 이해를 정리했지. 그래서 정리된 이해. 이 종류의 깊지만 그래도 잘 정리된 이해는 allow, 허락해준다. 요거 잘 봐. allow를 보통 우리가 목투로 공부를 했어. 근데 allow는 때로는 그냥 명사를 써서 이것을 뭐뭇을 그냥 허용하다. 허용한다는 게 뭐야? 가능하게 해준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결국은 여기 allow 또가 나오면서 뭘 가능케 해주냐 하면 뭘 허용해 주냐 하면 더 큰 유연성을 갖게 해주는 거야. 융통성이야 쉽게 말하면. 무엇에 있어서? 학습에 있어서. 학습에 있어서. 이게 왜 착각의 문제냐? 러닝이 있으니까 이것도 facilitating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이거야. 허락해주고 facilitate 무조건해요. 뜻이 뭐야? facilitate. 용이하게 하다. 용이하게 하다는 게 뭐야? 어렵게 한다는 거 쉽게 한다는 거. 쉽게 만들어준다. 뭐를? 응용이나 적용. across 걸쳐서 다양한 상황들, 즉 맥락에 걸쳐서. 되니? 그래서 니네가 있잖아. 진짜 영어 전문가가 되면 지금 아마 교자 친구들은 지난번에 이게 중간고사 범위였을 거야. 맞지? 그리고 니네는 처음 보는 것이고
또 교과서도 선생님 다른 교과서도 함께 보라고 하지 수업 시간에. 근데 니네가 영어 전문가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내 교과서와 다른 교과서지만 거기서 중요한 사실들을 내 교과서와 뭐 할 수가 있게 돼. 내 시험 범위의 내용과 연관시킬 수 있게 되잖아. 그럼 니네 전문가가 돼. 난 니네 전문가로 만들어야지. 아 선생님 이거 윤지도 지금 열심히 들으면서 아 저거 왔대 저거 우리 시험 범위 요번에 이 지문은 아닌데 요번에 나오는데 그럼 내가 단어가 바뀌어도 저걸 저렇게 적용시키면 풀 수 있겠는데 그런 마음이 생겨나면 이 과목에 대한 내가 전문가가 돼요. 그래서 수학도 마찬가지잖아. 수학도 평소에 숫자 문제를 잘 푸는데 무슨 문제 못 푸는 새끼들 있어. 활용 두 글자만 나오면 죽으려고 하는 놈들 있어. 중학교 때부터. 걔네는 전문가가 아니야. 뭐가 없지? 여기서 나온 단어 얘기해봐. 수학 시간에 분명히 공식 배웠어. 근데 적용을 못 시켜. 무슨 성이 없는 거야? 유연성, 융통성이 없는 거야. 걔는 전문가가 아니야. 수학을 못하는 애야. 오케이? 근데 선생님한테 질문. 선생님, 근데요 화학 시간에 나왔던 이 수학 공식이 수학 시간에 배웠던 이 삼각비에 관한 그런 공식과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러면 얘는 수학 전문가야. 다른 맥락. 수학이 적용되는 과학의 영역에서도 그 수학적인 천재성을 드러내잖아. 그 전문가가. 이게 보여야 니네 학종에서 상위 점수를 받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듯이 어떤 과목 세트 쓸 때 그 과목에 관해서가 아니라 그 과목에서 필요한 다른 과목의 영역이 크로스오버 돼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꼭 과학 스팅이니까 과학 얘기만 적어야지? 아닐 수도 있어. 우리가 내가 국어학과 국문학과 갈 거야. 우리 국어 언어에서도 수학적인 규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보였다. 자음의 개수와 모음의 개수를 보면 항상 뭐 짝수 관계로 서로의 조합을 맞춰야만 글자가 이런 걸 이제 수학적으로 탐구해 보면 얘는 수학적인 전문가가 돼. 언어의 구성 자체도 수학적으로 접근하니까. 오케이? 성공 못해도 돼.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만 보이면 점수가 돼. 하나만 얘기하고 다음. 이걸 내가 특이한 주제를 만들어서 이번에 뭐 발곡고도 무슨 프로젝트 하라고 했잖아. 그걸 니네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건 야 세상을 놀라게 할 훌륭한 발견을 해봐. 그 획기적인 방안을 찾아봐. 그게 아니라니까. 결론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과정을 보는 거야. 그럼 선생님 웃으면 질문하지. 야 근데 이 말대로 하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표정은 좋아. 고민해 본다고? 그렇지. 이거 아직 배운 게 없으니까 더 해봐야 되겠지. 근데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잖아? 그럼 표정이 바뀌어. 네가? 이러면 어떡할 거야? 그건 모르겠어. 계속 연속선상에 있는 탐구 노력을 보는 게 학종이야. 니네가 답을 구하려고 애쓰지 마. 그러니까 시도만 하면 돼. 시도만.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고 싶다. 로봇을 만들어서 보여주지 않아도 돼. 그냥 만들려는 시도만 했다는 것만 해도 좋게 보니까. 세빈이도 아무것도 안 가져와요? 이것도 없어? 둘 다 아무것도 없어? 용감한 자매들. 자, 그 다음 바로 30번. 알고 본 30번 보고 나머지 자이스포에 있는 사람들은 162쪽. (162쪽에) 4번 L4번. 나수는 왜 안 해?
이거 앞에 한테 뒤에 봤어. 야. 나보기가 역경을 떠나신 건가? 이거 인상쓰고의 우정을 얘기한 겁니다. 자, L4번 볼 건데 어휘 문제지? 조금 더 그게 또 니네가 똑똑한 친구들이라고 치고 좀 어려운 설명을 하나 할까 하는데 지금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지난번에 살짝 얘기했지만 수능 문제의 이 메커니즘은 너희들한테 수능이 뭐야? 수학 능력 평가잖아. 그럼 니네가 대학에 가서 영어를 써먹는 건 첫 번째는 그 전공 과목에 대한 원서를 읽기 위해서 영어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니네가 졸업할 때 논문을 써야 되겠지. 논문을 쓸 때 한글로 쓴 사람도 있지만 항상 전 세계 학회에 그걸 발표할 때는 공용어인 뭐로 써야 돼. 그래서 내 대학 가기 위한 수능의 영어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당연히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읽고 내용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내 생각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표현은 글쓰기잖아. 쓰기는 서술형이잖아. 그치? 근데 수능 시험을 서술형으로 보면 그 채점하기도 어렵고 힘들어. 그치? 말이라는 게 다 다르니까. 그래서 간접적으로 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게 몇 번부터인 줄 알아? 간접 쓰기 영역.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야. 간접 쓰기 영역이라고 수능 지침서에 나와 있어. 그게 35번부터 39번까지. 아까 문항을 봐봐. 35번은 무관한 문장. 36번, 37번은 순서. 38, 39번 삽입이야. 이게 원래 서술형 내야 되는데 글쓰기 능력 평가하기 위한 서술형 에세이를 쓰라고 해야 되는데 오지선다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미 써놓은 걸 그럼 네가 순서대로 에디트, 편집할 때 제대로 어떻게 해야 좋은 글이 되겠어? 이걸 묻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가 어려워. 나머지 문제는 다 뭐다? 나머지 이거 제외한 나머지 문제는 첫 번째 대입 파악. 대입을 파악한다는 게 간단하게 말하면 글의 주제를 안다. 아 그렇잖아. 어떤 우리가 영어든 한글이든 글을 읽으면 왜 읽는 거야? 여기서 무슨 말 하는 거지? 그거 찾을 능력 되냐고 묻는 게 주제, 주장, 요지, 제목이야. 21번이 왜 중간에 껴있는 줄 알아? 니네 글을 읽다 보면 은유나 비유나 이런 게 나올 텐데 그런 문해력이 있어?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쭉 글을 읽다가 아니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내 경우가 딱 그러했다. 여기서 말하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것은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가? 이게 읽기 능력이거든. 21번이 그런 문제야 사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나 대입한 문제. 그런데 30번 설명하기 전에 이 얘기를 왜 했느냐? 두 번째 유형은 대의를 파악했어 너희들? 그러면 내가 말을 하나 잘못한 걸 찾아봐. 아니면 그런 대의에 맞추어서 어떤 말이 들어갈지 찾아봐 하는 게 30번 어휘랑 빈칸 문제야. 자, 이 두 문제가 왜 어렵느냐? 지금 30번 어휘 문제지. 적절한 어휘가 야, 투게더가 어려운 단어야. 어떤 멍청이들은 낱말이 어려운 걸 찾아 이거 어휘 문제구나. 그럼 단어를 많이 외우면 30번은 잘 갈겠구나. 아니 투게더가 어려운 단어냐? 이건 있잖아. 결국은 대입학 이후에 이어지는 말이 일치되냐 안 되냐 물어보는 거야. 어휘가 아니더라도 이런데 빈칸 쳐놓는다. 그럼 어때? 대입학이 됐어야 여기 무슨 말이 나올지 아는 거 아니겠어? 자, 각성하고 이건 한 당 되면 문제가 풀려. 그래서 지금 문제 풀어본 사람 알겠지만 주제, 요지, 주장, 제목은 다 꼼꼼히 번역 안 해도 딱 찾아내면 다 바로 쓸 거야 지금. 근데 이 새끼는 안 돼. 2단계가 필요해.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주제구나. 그렇다면 빈칸에는 이 주제에 맞춰서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또는 뭐야 이런 어휘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은데 판단해야 돼. 결국 이게 더 어려울 수 있어. 사실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라 우리한테 사고력의 시간을 좀 더 요구하는 문제예요. 오케이? 인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무슨 문제 풀 때처럼 접근을 일단 해야 돼. 주제 문제를 파악해서 접근해야 돼. 근데 평가원에서 다행히 우리한테 니네 추론이 뭐야?
정혜빈 잘 자네. 추론입니다. 추론은 주어진 단서로 내가 미루어 짐작하는 거야.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추론이야. 오케이? 재진술은 있는 얘기 또 하는 거야. 그래서 니네 말을 빈칸 추론이라고 하면 안 돼. 추론은 뇌피셜 적어야 되는 거야. 이만큼 줄 테니까 A, B, C야. 그럼 다음 뭐겠어? 맞춰봐. A, B, C, D. 다음 뭘까? 2. 어? 몰라요. 뭘 몰라. 뭘 써야 될 것 같아? 2요. 이 아니야. 대문자 영어 2. 아니라니까. F지. 대학의 학점 A 학점, B 학점, C 학점, D 학점까지 있어. F 낙제 뭐 이렇단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E가 될 수도 있고 F가 될 수도 있는데 단서가 없잖아. 이건 추론이거든. 근데 봐봐. 여기 뭐 들어가요? A. 이거 두 칸. B. 반복됐으니까 여기 A, B, A, B였으니까 여기도 A, B. 이건 뭐야? 재진수리. 이게 요즘 빈칸의 출제 방식. 절대로 믿어. 빈칸 문제는 절대로 그 단어가 그 표현이 위에 또 있어. 그래서 요즘은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빈칸 추론이라고 옛날에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요즘 빈칸 채움. 재진수. 그래서 지금 고3들한테는 니네 수능 유형은 두 가지다. 대입화학과 두 번째 걸 뭐라고 하냐면 무조건 재진수. 재진술이 뭐다? 위한 주제를 다시 한번 말할 때 빈칸을 놓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어휘를 넣는다. 이런 얘기야. 두 가지 풀이 방식을 제외하고 남는 게 이제 실용문하고 문법하고 이렇게 하나씩 도표하고 이런 것만 남는 거야. 30번 그러면 2단계로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고 단어를 확인해야 돼. 자, 보자. 딱 봐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6월에 접어들고 있으니까 여기까지의 문장을 보면서 무슨 어법이 적용되는지 한눈에 안 보인다면 그것도 문제야. 그러니까 의고애들이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equal to. 뭐냐 이거 언제 배울 순서야? 다 주어, 무슨 주어? 의미상의 주어, 무슨 주어? 쥔 주어 이렇게. 그럼 해석을 할 때 to 부정사는 얘네들이 사람들이 observe, 관찰하는 건 꽤나 자연스럽다. 뭘 관찰해? happenings. 어떤 사건들을 관찰하고 그리고 나서 병렬 to seek. seek는 뭐지? 찾는 거잖아. 뭘 찾아? 관찰을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뭘 추구해? 설명. 그지? 오. 관찰했지. 해프닝. 니네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뭐 들었어? 왜 저러지? 그 왜 저러지를 알면 그게 explanation 뭐야? 설명이 되잖아. 이게 설명이 안 되면 굉장히 이게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잖아. 오늘 집에 갔는데 엄마가 갑자기 들어가! 왜 저래? 뭐 때문에 그러지? 아침에 내가 뭐 잘못했나? 자꾸 본인이 뭘 찾아? seek explanation. 설명을 찾는단 말이야. 이거는 인위적인 게 아니고 본성이라고.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응? 무엇에 대한 설명을 찾으려고 해. 왜 도대체 그런 일이 뭐 했는지. 왜 그런 해프닝들이 뭐 했는지에 대해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응? 시험범위 들어가는 사람 동의어 막 기억하시고 happen, occur, take place가 다 발생하다 아니겠어? 그지? 왜 이럴까? 인지상정이다. 아니 당연한 게 내가 늘 얘기하잖아. 당연한 게 주제가 아니라니까. 이건 당연한 거야. 통역, 역적. 이 글쓴이가 말하는 것은 때때로 그 reasoning, 이게 추론이야. 그렇잖아. 이유는 모르는데 이거 아닐까라고 추론하는 거잖아. 없는 걸 상상해내잖아. reasoning이 추론이야. reasoning이 원래 무슨 뜻이라고 배웠어? reason. 이유. 이유지. 이유를 찾는 과정을 뭐라고 해요? 추론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그 추론이 뭐 된다? 이유는 찾는데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 이유가 100% 맞아? 틀릴 때도 있지? 아침 엄마가 왜 저래? 나 아침에 엄마가 밥 먹고 왔는데 안 먹고 와서 엄마가 짜증났구나. 엄마 내일부터 밥 잘 먹을게요. 알았다고! 뭐야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럼 wrong 한 거 아니야? 그지? Because of 왜냐하면 한 가지 두 개의 하나나 그 이상의 misconception 오해 때문에 오해가 있으니까 틀리겠지. 나는 엄마가 내가 밥 안 먹어서 화난 줄 오해하는 거야. 알고 보니까 아빠가 어제 술 먹고 늦게 와서 화나는 거야. 그럴 수 있단 말이지. One of these 이런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것들 중에 하나는 ecological fallacy 생태학적 오류라고 불리는 게 있어. 전문 용어야. 자, 이런 이탈리차가 나오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안 넘어가고 수능지문은 항상 설명을 해줘. 그래서 이 경우에 이 ecological fallacy가 벌어지는 경우에 임치 그 오류 안에서는 자 문법 물어볼까? where이라는 이 두 문장 어때야 돼? 그 오류 속에서는 하나의 주장이 주장하는데 하나의 어떤 논점이 주장을 한단 말이야. 뭐라고 주장을 해? There is a cause. 단어 잘 봐. cause가 원인이지. causeer. 인과 관계야. 원이 있는 관계니까. 비슷하다. 이거 뭐? 캐주얼. 캐주얼은 간편하냐? 이거 서술형 들어간 학교의 새끼들 이걸로 써가지고 틀린 새끼 있었어. 배열만 바뀌었잖아. causal인데 ASU죠. 요거 단어 공부 써봐야 됐고 비코즈로 기억하면 편해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주장해. between 두 가지 것들 사이에서. 그저 단순히 잘 봐. 이게 잘못된 추론이야.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났다. 요 내용은 밑에서 확인해. 너네 혹시 알아? 오얏나무 밑에서는 각근을 고치지 마라. 무슨 말이야? 오얏나무가 뭐야? 배나무야, 배나무. 그러니까 배나무 밭을 지나가는데 배나무가 높진 않거든. 이렇게 머리 높이로 이렇게 가지가 드러져 있거든. 선비가 지나가다가 가시 이렇게 고쳐 쓰고 있었어. 과수원 주인은 뭐라고 생각해? 도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배 따고 있다. 그지? 그러면 갓 꽂히는 거와 손 올리는 거와 배나무가 열리는 게, 배 열매가 열리는 게 동시에 일어났으니까 저건 분명히 배를 따는 것이다. 알고 보니까 갓 꽂히는 거였잖아. 그건 뭐야? 어떤 일이 동시에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그러니 그랬지라고 인과관계를 만드는 거야. 다시 볼까? 한 주장이 오류야. 오류. 잘못된 주장이야. 잘못된 오류가 추론에 오류가 생기면 무슨 이유라고? 그것들이 함께 뭐해서 발생해서. 오케이? 윤서가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마침 그때 가방에서 부풀어 오르던 과자 봉지가 터진 거야. 빵! 이런 거야. 너 방금 꼈지? 근데 이런 엉덩이를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자고 있는데 뻥 터졌다 그러면 왜 안 하겠지? 하필이면 터지는 순간과 내가 엉덩이를 지켜둔 순간이 일치한 거야. 방금 꼈다고 오해받는 거야. 학교에 한두 번 찍혔지. 공교롭게도 그 소리와 나의 행동이 뭐 했을 때? 동시에 일어났을 때, 내가 뭐래? 내가 안 그랬어! 에이, 막 이런 거 있잖아. 뭔 얘기지 알아? 있잖아. 똑바로 하라고! 네. 살살 자랐는데 바람이 죽어서. 바람 본 거야. 하필이면 그 바람이 부는 게 내가 문 닫고 들어갈 때 동시에 벌어지니까 엄마는 뭐라고 유추해? 저 새끼 승진하니까 방문 세게 닫았다. 이렇게 된다. 이유는 딱 하나지. 방문이 꽝 닫히는 것과 내가 들어가는 게 어떻게 돼서? 동시에 벌어졌어. 그런 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ecological fallacy라고 부른다. 생태학적인 추론 과정. 자, 아까 내가 이번의 답은 여기서 확인한다고 그랬어. 왜 그런 줄 알아? 이것만 가지고 풀 수 없어. 이건 새로운 내용이었거든. 자, 다시 읽어볼까?
분명히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주장. 어떤 그저 그것들이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일어났느냐? 예를 든다는 게 무슨 진술이야? 재진술이지. 그럼 여기서 만약에 어떤 일이 동시에 일어났을 때 우리는 추론을 잘못할 수 있다는 예시가 나오면 동시에라는 표현이 있으면 이게 맞는 거야. 이건 확인해 보자고. 1950년대에 It was found that (1950년대에) 진주어, 가주어 이 사실이 발견됐는데 범죄율이 월 하이에스트 가장 높았더라. 이웃 동네에서 그 이웃 동네는 이민자들이 가장 숫자가 많았던 동네인데 말이야. 자, 이 두 가지 것이 무슨 조건이? 추론의 조건 두 가지가 뭐야? 범죄율이 어떤 동네가 높았어. 근데 공교롭게도 거기에 이민자들의 숫자가 가장 많은 동네였어.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이건 확인되는 거야. 코라는 것은 상호야, 상호. 둘이 같은 거야. 동시에 이런 뜻이 있어. 그래서 우리네 동시에 같이 일하는 사람을 무슨 워커? 코워커, 동료라고 하잖아, 그지? 서로 동시에 상호작용하는 거 오퍼레이트가 작용하던데 코오퍼레이트, 협조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 그래서 우리는 코어커런스라는 단어 때문에 이게 투게더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재진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동시 발생이야. 동시 발생을 사용하는데 뭘 주장하려고? 이 사실. 이미그랜트가 바로 무엇이다? 범죄의 원인이다라는 무슨 관계를 만들어버리는 거야? 인과관계를 만들어버리는 거야. 자, 이 인과관계는 뭐 때문에 나왔다? 동시 발생에서 나왔다. 오케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이고. 하필이면 범죄를 높이 조사됐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뭐가 많은 거야? 동시에 이민자가 많은 거지. 오케이? 자, 그러나 나중에 이게 진짜 맞는지 과학자들이 멍청이야? 이게 그런 거 같은 심증이 가고 그런 주장을 많이 하지만 맞아? 이렇게 확인했겠지. 그럼 조사를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나중에 신중한 분석을 또 해봤어. 이 상황에 대해서. 그랬더니 리빌 뭐라고? 비평하다. 리빌이? 드러내다. 여학생들은 외우기 쉬워. 단어가 구문이 비슷하잖아. 컨실, 여학생들 알지? 컨실러. 컨실러 뭐 하는 거야? 가리는 거야? 여는 거야? 가리는 거. 리빌은 여는 거. 화장품 바를 때 컨실러를 써야지 리빌러를 쓰면 안 되는 거야. 어디 있어? 리빌 드러낸다. 뭘 드러냈느냐? 당연히 하지만이니까 다른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 이민자들이 were forced. 딱 쓰면 알아채야지. force 목적어 to be. 수동태 되면 주어 be forced to be. 내가 얼마 전까지 계속 뭐라고 했어? be, pp, to be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로 번역하면 된다 그랬지. 처음 듣는 사람 이해해봐. 얘가 얘한테 이거 하라고 강요하지. 시키는 거 아니야? 그럼 얘 입장에서는 시켰으니까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보통 BPP, 2B는 그냥 해야 한다로 번역하면 맞을 때가 많아. 그래서 여기 얘네들이 이민자가 원한 것도 아닌데 해야 했다니까, 알고 보니까. 거기 살고 싶어서 산 게 아니라 살아야만 했는데 그 동네에, 오케이? 어떤 동네야? 이미 범죄율이 벌써 어땠던 동네? 낮으니 말이 되냐? 지금 아까 범죄를 놓고 이민자가 많다고 그랬지? 읽다 보니까 에이 뭐야 허접하네 하면서 하이로 바꿔주는. 자, 근데 니네 봐봐. 로우 하이가 어려운 단어가 아니지. 근데 이게 로우인지 하이인지 알려면 위에 걸 다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래서 난이도가 높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해도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다른 문제보다 어때? 시간이. 이게 주제요. 주제면 예시 안 보고 주제에서 그냥 바로 선택지 읽고
아 이게 그러니까 뭐 추론이 올바르지 않을 수 동시 발생적인 추론은 잘못될 수 있다는 얘기네. 답지 봐야지. 1번. 응? 어떤 일이 동시에 벌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게 답이네. 이렇게 쑥 끝낼 수가 있어. 훨씬 빨리 풀거든. 근데 나 알았잖아. 우리 주제를 알았잖아. 근데 4번까지 읽어야 된다. 그래서 얘는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그 짧은 수능 시험의 시간을 잡아먹게 하는 문제. 그러니 우리 이 문제 언제 풀어? 맞아. 뒤에 풀어. 오케이? 어쨌든 푸는 방법은 알아야 되겠지? 답은 나왔고, 자, 그들은 그러니까 실제로 사정상 범죄율 높은 동네에 살고 싶었겠어? 안 살고 싶었으면 강요됐단 말이야. 왜? 그 이유까지 나오는 거야. 뭐가 없어서 afford 뒤에 명사 나오면 그것들을 가질 만한 여유가 없다야. 그러니까 I cannot afford the new iPhone. 이렇게만 쓰면 나 아이폰 살 돈 없어 이런 뜻이야. 반대로 낫을 빼버리면 I can afford the new phone. 나 새 폰 살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afford가 금전적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없었다고 금전적 능력. 뭐를? 더 비싼 하우징은 죽어야. 죽어. 안 되면 죽어. 죽어 시설이겠지. 어디다? 돈 많으면 당연히 안전한 동네에다 사고 싶었겠지. 근데 못 샀다고. Immigrants. 이민자들은 강조야. 없어도 돼. 이민자들 그 자체는 저질렀다. 저질렀대네? 자, 그래서 내가 띄우 뭐라고 했어? 어띄우가 띄우면 긍정부정. 그래서 낫이 없어도 very few 그러면 거의 저지르지 않는다. 임자들 스스로는 거의 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었다는 거지. 그럼 최초에 했던 추론은 잘못된 거지. 그지? unless 아니라면 you analyze 그 주장을 면밀히 아까 분석했지. 한 번 더 분석했지 우리가. 그 동시 발생으로 추론한 것을 다시 한 번 분석해서 아니라는 걸 알게 됐지. 근데 그걸 안 하면 네가 그 주장을 신중하게 한 번 더 분석하지 않으면 어떻겠어? 너는 아마도 misinterpret, interpret만 해석하던데 얘는 아마 translate를 배웠을 거야. 이게 바꿔 써도 되긴 하는데 약간 뉘앙스가 어떠냐면 translate는 외결을 지고로 바꾸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translation이라고 해요. interpretation은 선생님이 다은아 사랑한다 이랬어. 그랬더니 얘가 해석을 선생님 나한테 빠졌나 봐. 이렇게 해석하면 잘못 해석하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은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정말 선생님이 내가 수업 잘 들어서 칭찬의 의미로 쓰셨구나 라고 뭐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의미의 해석을 보통 interpret라고. 오케이? 그래서 바로 이 너는 아마도 그 관계를 해석을 잘못했을 수도 있을 거다. misinterpret니까.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construct. 아니 인과관계를 잘못 세웠으니까 당연히 그 이후에 잘못된 마음속에 뭐가 생기겠어? 신념이 생기겠지. 됐니?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 선생님이 실제로 그랬는데 나는 유색인종에 대한 어떤 그런 차별하는 마음이 없었어. 근데 하필이면 내가 처음으로 LA에 갔을 때 신나서 또 미국이다 하고 돌아다니는데 내가 영어를 하잖아. 뒤에서 What the fuck이 들리는 거야. What the fucking Asian 이렇게 들리는 거야. 나 아시아 사람이잖아. 안 들리면은 뭐래? 이게 뭐 다른 얘기 하나 보다 갔겠지. What the fucking Asian. 딱 보니까 흑형 둘이서 딱 두 명이 흑인들이 다 그러겠냐? 근데 내가 미국에 처음 갔는데 흑인 둘이 나를 욕하는 걸 경험하고 왔어. 나는 이제 흑인들은 다 안 좋게. 그지? 그래서 나중에 저기 원어민에서 흑인 있다 보면 선생님하고 일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뭐가 생겼어? 잘못된 신념이 생겨버려. 그 잘못된 한 번의 추론 과정. understand? 이런 걸 이제 심하면 트라우마. 근데 만약에 내가 LA 가서 흑인을 처음 만났는데 아주 예쁜 비욘세 같은 친절한 흑인을 만났다? 그럼 다음번에는 흑인만 보이면 헬로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우리가 잘못된 추론 관계를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이 고착화돼 버리면 우리가 잘못된 신념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과 잘못된 믿음들은 뭐에서 출발했을까? 잘못된 인과관계야. 그지? 그 잘못된 인과관계는 하필이면 그때 그런 일이 있어서 어머나시 너도 가냐? 가지마. 임재본이 안 받았어? 그럼 얘기했어. 야 혹시 그 모의고사 임재본 안 받았어? 잘 보고.
집에서 디자인 하나 떠올게. 샴푸 내가 남자야. 올라가잖아. 물리지. 몰라. 아니야. 앉았을 때 이렇게 근육을 해서 좀 진짜? 진짜 이거 어떻게 전교 1등 1학년 코카콜라 언니 코카콜라 평생 소세지장 나한테 그게 햄버거 고체전 아 고체 언제였어? 뭐지? 네? 아, 아침에 나도 가져가. 나도 가져가. 나도 가져가. 자유소리 없는 사람 있나? 이번엔 자유소리 다 펴서 50페이지 펴고 50페이지. 알곡도 자유소리 없어? 자유도 없는 사람 알곡. 뭐 조금인 영어 쓴 거야 지금? Yes. Why? Yes, sir. 자, 요거는 저기 효자 고등학교 이번에 시험 본 위에 있는 21번 문항인데 21번 문항도 사실은 지금 D4번이야, D4번. 나이스토리 D4번. 효자는 저기 워크북 해서 써도 돼. 요 21번이 아까 얘기한 대로라면 주제 파악에 대한 재진술의 의미 파악까지 알아야 되는 거지. 소위 문해력 검증 시험이야. 요거 풀기 전에 잠깐 얘기하면 이제 바둑 배운 사람, 급수 있는 사람. 서준이 또 없어? 바둑 배워본 적 없어? 바둑을 잘 두는 애들은 일단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베이스가 있는 거죠. 니네 바둑돌을 주잖아? 뭐 할 것 같아? 알까기. 바둑돌을 만지면서 느끼는 애들은
아까 전문가 얘기처럼 그냥 어떤 바둑돌 하나하나가 사실들이라고 생각해봐. 그냥 바둑돌 손에 쥐었다 놨다 한단 말이야. 바둑돌 가지고 있잖아. 여러 가지. 근데 기본적으로 바둑을 못 둬도 사람이라는 게 본능적으로 바둑돌을 흰돌, 검은돌 주잖아. 그럼 니네 뭐 하는 줄 알아? 심심한데 검은돌, 흰돌. 이게 논리의 시작이야. 그걸 애널라이즈라고 해. 원래 애널리시스는 유사성이거든. 유사성을 가지고 분류하는 거야. 그냥 바둑돌을 보는 게 아니고 이 바둑돌을 어떻게 분류하면 될까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왜? 바둑돌을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 흑, 흰 검 해볼까? 이걸로 뱀 모양 만들어볼까? 이런다고? 그러다가 마지막 이걸 가지고 게임을 만들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둑이에요. 바둑돌은 별로 의미가 없어. 바둑돌을 어떻게 구성하고 맞춰내는지를 고민하는 게 공부야. 니네. 내가 이 얘기를 왜 2교시 시작 전에 하냐면 지금 영어 시간에 선생님하고 매일 와서 뭔가를 배워. 이게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죠. 뭔가를 배워. 배우면 니네가 그 사실들을 적용할 줄 알아야 돼. 내가 그 사실들을 가지고 생각을 할 줄 알아야지. 내가 극혐하는 학습 방법이 뭐냐? 야, 시험 범위 외워. 외우는 건 외우면 돼 라는 건 니네의 사고 본능적인 그 아까 흑검 흰검 분류하고 모양 만들고 하는 게 사고장을 막는 거야. 닥치고 이대로 가는 거야. 얘는 결국엔 공부 못해. 수술의 능력이 없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 추천해주면 EBS I에 들어가면 그 어떤 교재가 아니고 그냥 영어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강사가 있는데 오렌지 쌤이라고 있어. 여자 쌤. 오렌지라고 치면 나와. 선생님. 이 선생님 뭐 구문에 대한 영어의 어떤 독해에 대한 기술 이런 걸 막 강의하거든. 그럼 내가 쓰는 지문이 아닌데 이 선생님 강의 들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 그 사고를 활용할 줄 아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이런 선생님하고 수업이 되게 비슷해. 그래서 생각이 있는 애들은 이런 강의를 가지고 공부한 다음에 자기 시험 범위에 적용을 시킬 줄 아는 애들이 진짜로 장기적으로 성적이 향상된다. 근데 일부 근처 학원 몇 곳이 그러는데 시험 범위 던져주고 외워. 니네가 생각해봐도 알잖아. 그렇게 외워서 암기해서 보는 시험은 끝이 뻔해. 그 외워서 볼게요라는 얘기는 앞으로 나는 수능은 안 볼게요야. 최저도 생각 안 하고요. 정시도 생각 안 해요. 근데 문제는 그럼 내신만 외워서 점수가 100점 나오면 좋은데 그것도 안 나와. 레고는 뭐 해야 맛이야? 예. 맞춰야 맛이지. 그 니네가 여기에 어떤 걸 끼우면 맞을까? 요렇게 끼워야 될까? 설명서 보니까 이런 거 같은데 그게 사고의 과정이에요. 공부도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설명서에 나온 대로 아무 생각 없이 1번, 2번, 3번, 4번, 4번, 5번, 조립됐다. 이건 공부가 아니야. 진정한 공부는 설명서 없이 모양만 보고 어디에 맞지? 어떻게 끼워야 될 것 같아. 수학 선생님들이 답답해하는 것도 그거야. 암기한 놈들은 숫자만 바꿔놨는데도 틀리잖아요. 그건 뭐야? 문제 자체를 외웠기 때문에 조금만 변형 하나 응용하면 모른다는 얘기야. 해결법. 근데 대신에 앞에 연습할 때 이 문제가 내가 늘 궁금해하라 그랬잖아. 이게 왜 이런 거지? 아니 문제가 조금 바뀌었는데 이거 왜 답이 달라지는 거야? 이런 걸 자꾸 궁금해하듯이 공부를 하면 결국은 너희들이 처음 보는 문제도 그런 논리적 접근 방법을 가져갈 수가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런 식으로 공부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희들한테 정보야.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 시간에 번대를 떠드는 것도 다 정보야. 이걸 다 내 얘기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스스로 주관을 가지고 선생님이 했던 얘기 중에서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고 그걸 뭐라 그래 한자성어로 필요한 건 받아들이고 필요 없는 건 제외하고 취사 선택을 하는 거야. 밥솥에 취사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취사 선택한다는 게 나한테 필요한 것은 취하고 필요하지 않은 건 버리고 이걸 잘해야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잘해야 공부를 잘하는 거야. 잘하고 싶잖아. 그럼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 끝이야? 대학교 가서 나중에 취업 준비할 때 요새 많이 만나. 버스 타면은 대학 졸업반인 애들이 우리 바로 앞집에 지금 한성대학교 졸업반인 선생님이 가르쳤던 제자가 살아. 우리 라인 바로 우리 앞집에 살아. 맨날 그저그냥 씨. 이 학교 대학생들 오후에 수업 있어. 오후 가니까. 나 출근할 때 걔가 너 학교 가냐? 예, 만났어. 엘리베이터 여자애.
10시 수업 끝나고 집에 갈 때 엘리베이터 탈 때 얘가 또 있어. 너 지금 오냐? 네. 왜 출퇴근을 같이 했어? 수업이 지금 끝났어. 아니 술 먹고 늦었어요. 뭐 이렇게 되더라고. 근데 잠깐 간단하게 얘기해 보니까 얘는 또 걱정이야. 대학 졸업반이거든. 근데 취업해야 되잖아. 취업하려니까 또 토익 시험도 문제고 각종 입사에 대한 면접 준비도 문제고 이거 머리가 아프대.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근데 그런 모든 과정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너희들의 논리적인 추론과 사고 능력이다. 그걸 소위 머리가 딸린다고 하는 거야. 어떻게? 나 어떻게? 머리 딸리는 거지. 어떻게 할 때 어떻게 하면 되지를 고민해야 돼. 오케이? 어떻게 해야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말의 차이야. 어떻게 이거랑 떨어지는 느낌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건 다른 거야. 오케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자, 문해력 문제인데 밑줄은 밑에 나오는데 이 문제 내가 아까 어휘 문제랑 유사한데 그냥 주제만 판단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주제라면 과연 밑주신 말은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것일까? 이걸 판단해야 되거든. 아톰이 뭐야? 이 우주소는 아톰하고 똑같은 거야. atom, 원자야, 원자. atom. 뭐 과학 좋아하는 애들 알잖아. 원자는 쪼갤 수 있냐? 없어요. 왜? 있어요. 원래 쪼갤 수 없는 거야. 자연적으로. 쪼개지지 않는 게 원자야.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쪼개니까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이게 원자 폭발. 원래 원자는 쪼개면 안 돼. 그러니까 지구 이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 반물질을 만드는 게 원자야. 그 반물질이 바로 플루토늄 막 이런 거야. 지금 지구상에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인간이 만들어낸 거지. 그러니 자연을 훼손하고 해치고 악영향을 주는 거야. 그 플루토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원자폭탄 개발 안 했으면 세상 모든 것들은 아무리 쪼개져봐야 마지막에 뭘로 남게 돼? 원자. 그지? 그럼 원자들이 결합한다는 것도 배웠어? 과학 시간에? 그 있잖아. 추파춥스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 알아? 원자가 더 큰 덩어리가 분자 아니야? 그 분자 속에 원자가 있지. 아니 이런 거 배우잖아. 추파춥스 같은 거 이렇게 뭐 원자 구조식 같은 거 할 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이게 이 안에 하나하나의 원자가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물체의 모습은 달라지지. 뭐 예를 들어서 물분 H가 수소라는 원자가 다른 것과 이렇게 구조를 만들면 물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들어봤어? 원자식이 다르다, 뭐 분자식이 다르다 이런 말 들어봤어? 그치? 하지만 이거 다 끊어내면 뭐로 남는 거야? 원자. 분자도 벗겨내면 원자만 남는 거야. 그럼 지구 이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이 뭐야? 원자. 원자. 근데 우리는 왜 다른 개체들을 보느냐? 무생물, 생물, 정가원의 모습도 보고 이 책상 모습이 왜 달라 보이느냐? 결국 구성성으로 원자야. 여기도 탄소가 들어있고 제 몸속에도 탄소가 있어. 그 원자는 똑같은데 어떻게 결합해서 나타내냐가 우리한테 다른 모습을 주는 거야. 그럼 다시 뽀개지면 다 뭘로 돌아가겠어? 그리고 그게 다른 형태로 결합하면 내 안의 원자가 뽀개져서 나가가지고 다른 돌멩이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많은 원자, 네 몸속에 있어 없어? 이해돼? 니네 몸속에 원자 있어. 원자가 거의 나이가 들었대.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이 뭐라 그랬지? 그러니까 빅뱅 했을 때 나온 원자들이 그대로 결합만 바꿔가면서 계속 인간이 됐다가 우리가 죽어 없어지면 그 흙으로 들어간 우리의 원자가 상추 속에 들어가서 우리 다른 사람이 그 상추를 먹고 그 원자를 번식해서 자식으로 나오면 우리 혈연 관계가 아닌데 흙의 상추를 통해서 내 안에 있던 원자가 다른 사람의 몸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과학적인 개념으로 보면 대가 끊겼다는 말이 없는 거야. 인간이 대가 끊긴다. 이거는 멸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내 자식이 없어도 계속 인간 종족이 번성한다는 것은 우리의 유전자 속에 있는 원자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전달이 된다는 거야. 너무 어렵게 갔나? 어쨌든 따지고 보면 결국 DNA에 있는 원자가 우주 생성할 때 만들어진 원자가 계속 변형을 해가지고 네 안에 있는 거야 지금. 우주가 무너지지 않고는 이 원자는 소멸되지 않아. 왜냐? 그래서 네 몸속의 원자들은 거의 as old as 나이를 먹었다 우주 자체만큼이다. 니네 14살이지만 네 안에 있는 원자는 우주 몇 년 된 거야? 빅뱅이? 하여튼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나. When you breathe, 그러면 내가 호흡을 해. 그럼 내 몸속에 들어갔던 산소도 원자가 있을 없어? 있지.
이게 나가. 모르고 있어. 염도안이 숨을 쉴 때 이게 들어. 그지? 최소한 내 폐까지 들어왔던 산소 원자가 필요한 건 남겠지만 필요 없는 건 다시 나가서 염다운 호흡할 때 염다운 폐 속까지 들어간다니까. 그럼 그 중에 일부는 염다운 폐가 또 흡수하겠지. 그래서 네가 숨을 쉴 때 예를 들어서 그 원자의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that you inhale. 알아도 헤일이 호흡이야. inhale이 뭐겠어? 들숨 날숨. 알숨. inhale인데 들숨. 들이쉬기. 바깥이 뭐였어? 접두사. exhale. 이게 날숨이야. 우리 수출할 때 export, 수입할 때 import였지? 들이쉬고 내쉬고야. 네가 들이쉬는 그 원자의 일부는 are 어떻다? exhaled. 내쉬어진다. 너의 다음 호흡에. 그냥 내가 하면 여기 산소, 질소 등등의 기체 원소 분자가 들어왔어. 원자가. 근데 다시 내쉴 때 내 몸이 필요한 산소 원자 몇 개 취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 내놓겠지. 그지? 그 남아있는 원자들은 are taken. 취해진다. 안 내놓은 거. 그건 네 몸속에 taken into 취해진다. 뭐가 되기 위해서? 너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 혈액도 되고 뭐도 되겠지. 산소가 들어가서. 그리고 그것들은 나중에 떠나겠지. 너의 몸을. 다양한 뭘 통해서. 아까 배웠어. means. 전치사 뭐 나와야 돼? 명사 나와야 되지. 아까 means 내가 명사로 무슨 뜻? 수단, 방법. 그치? 이 방법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다은이가 호흡한 산소가 들어가서 너의 뼈를 구성하는 성분이 됐어. 산소 원자. 근데 네가 마침내 생애를 마치고 화장을 해서 묻혔어. 그럼 그 화장 가루 중에 들어있던 뼈 속에 있던 산소 원자가 어떻게 되겠어? 또 분해가 돼서 흩어지겠지. 그지? 그러면 너는 그 절대 우주의 역사만큼 많이 된 그 원자 분자를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건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을 다시 우주 속에 내어 놓아야 되겠지. 그럼 우리가 사는 동안만큼은 그 원자를 잠시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 개념이 뭐 하는 개념이야? 빌리는 거야. 내가 아주 이터널까지 아주 우주가 멸망할 때까지 한 번 가진 원자를 계속 소유하는 게 아니라 잠시 우리는 원자를 빌리는 거야. 어떤 사람이 94세를 일기로 사망을 한다. 뭐라고 멘트를 날려야 돼? 94년간 우주야 원자 잘 빌렸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우리는 모두 그러다 보니까 공유하는 거지. 같은 원자의 풀이라는 게 웅덩이야. 이 우주 전체가 만약에 우주 원자가 담겨있는 웅덩이라고 해. 그 중에 내가 태어났다는 건 그 중에 일부를 꺼내서 나를 만든 거잖아.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이 원자풀에서 이렇게 꺼내서 다은이 만들고 이렇게 꺼내서 다은이 만들고 그럼 뭐야? 출신이 다 어떤 거야? 같은 원자풀에서 나온다. 그지? 그래서 우리는 모두 같은 원자풀에서 같은 풀로부터 원자를 공유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원자는 영원히 여기저기를 계속 없어지지 않고 이동할 테니까. 오케이? 우리 안에서도 움직일 거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서도 서로 교류가 되면서. 오케이?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직접적으로 엄마는 특히 직접적으로 자식에게 직접적으로 원자를 공유해주지 사실. 그렇지? 선생님도 자식이 없는데 그렇다고 내가 대가 끊겼다는 생각은 안 해. 언젠간 내가 죽고 나면 내 원자가 누군가의 구성 성분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냐? 근데 좀 씁쓸한 건 그거야. 그래서 환생 개념이 과학과도 연관이 있는데 무생물이 될 수도 있어. 그렇잖아. FE가 뭐라고 했었냐? 철. 내 안에 철 있지. 철 원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나가서 내가 죽고 나서 잘못 결합을 하면
철광석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나무가 될 수도 있어. 있다니까. 그래서 이 책상 속의 원자 있잖아. 이런 좀 공평하냐? 이 책상 속의 원자를 조사해 보면 이게 한 300년 전에 어떤 사람의 원자가 여기 들어있을 수도 있어. 그런 게 다 나눌 수 있는. 이게 생물 무생물 가리지 않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윤회설 보면 사람으로 태어나기 힘들겠죠. 그 원자가 정말 생명을 가진 인간으로 다시 조합되는 건 정말 확률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번 생을 소중히 생각하라. 다시는 인간으로 태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 기껏해야 돌이나 나무나, 어? 자, 그래서 원자는 사이클, 뭐야, 순환하지. 이제 이해돼? 사람에서 사람으로 순환한다. 자, 아까 얘기했잖아. 언제 순환되겠어? 원자가 지금도 순환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뭐 할 때? 호흡할 때. 그래서 내가 내 호흡이 앞에 앉았으니까 가은이가 그 호흡을 취해서 지금 내 원자가 니한테 가고도 있다고. 그리고 우리의 땀은 뭐 돼? 야, 이거 좀 더럽나? 여름에 더울 거 아니야? 교실에서 땀 나지? 땀 나면 니네가 땀 냄새 난다 그러지? 땀 냄새 났다는 건 너희의 점막세포에 그 땀이 증발해서 가지고 있는 성분이 니네 점막에 도달했다는 거야. 선생님, 남자애들 냄새 나요. 냄새를 맡았다는 건 그 냄새가 가진 원자 성분이 니네 코에 점막에 닿았다는 거고 점막은 흡수한단 말이야. 더럽냐? 여름 돼봐 이제. 윤서, 너도 저 민성이처럼 승활처럼 검은 옷 입고 오네. 좀 저 뭐야 기능성 티를 입어야 되는데 면티 입고 와가지고 한참 피고 땀 흘린 다음에 증발돼가지고 하얀 가루만 남지. 하얗게 소금만 남는 애들 있잖아. 그럼 증발되면서 이게 남았으면 그 증발된 그건 어디로 갔어? 니네 코로 다 들어갔어. 그런 거야. 똥 냄새 났다는 건 똥에 있는 원자가 점막세포에 닿았다는 얘기야 그게. 너무 더럽나? 수시로 이런 게 있고 이베포레이트가 증발. 땀이 증발할 때도 니네 원자를 공유하고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원래 우주가 만들어 놓은 원자를 뭐하고 있을 뿐이야. 끊임없이 재사용하는 거야. 리사이클한다. 그것도 우주 전체로 보면 엄청난 스케일, 규모겠지. 자, 다시 가장 가벼운 원자들의 기원은 가장 가벼운 원자가 뭔 줄 알아? 이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원자. 이 천체 물리학 한 애들이 이거 배웠어요. 수소, 헬륨 뭐 몇 가지 있지, 그지? 그게 가장 가볍고 가장 가볍다는 건 뭔가 변형을 거치지 않은 가장 가벼운 원자들의 기원은 어디까지 가냐면 아까 나왔잖아. 우주의 생성과 거의 나이가 같다. 그리고 가장 무거운 원자들이 뭐겠어? 나중에 결합을 통해 가지고 좀 무거운 원자가 되는 애들 있지? 그런 애들은 나이가 많다. 태양과 지구보다도. 왜냐면 그런 원자들이 결합해서 지구라는 것도 만든 거야. 행성도 다 원자들의 결합인 거야. 엄청난 규모예요. 그치? 그래서 과학 시간에 배운 적 있잖아. 우주가 처음에 빅뱅 했을 때 뭐밖에 없었다? 기체밖에 없었다고 하지 않았어? 기체 그 기본적인 원자들? 그것들이 어느 날 뭉쳐서 행성을 만들고 태양도 사실은 알고 보면 기체 덩어리라고 하잖아. 그 원자 덩어리 아니야 태양이? 태양이 그래서 뭐 할 수가 없어. 우리처럼 지표가 있어서 착륙할 수 없어. 뜨거워서 못하지만 태양은 그냥 뭐야? 불타는 어떤 원자의 덩어리지. 허당이야 허당. 쉽게 말하면 태양. There are atoms. 자, 원자들이 네 몸속에도 있다. 원자들이 네 몸속에 있다. 어떤 원자들? 그러니 잘 봐. 이거 빼고 이게 선행사로 보면 전치사구를 제외하고 선행사가 떨어져 있는 경우 배운 적 있지? 왜 이걸 선행사로 잡겠어? body는 단수지. 이게 만약에 선행사 쓰면 여기 have 가지고 뭐 나와야 돼? has인데 have로 썼다는 건 얘는 선행사가 아니라는 얘기야. 전치사구 빼고 복수인 atom이 바로 선행사가 되겠지. 그럼 우리네 몸속에 어떤 원자가 있는 거야? 아니 위에 얘기 다 했잖아. 존재하고 있는. 언제부터? 최초의 순간. 우주가 만들어진 게 시간의 시작 아니야? 이걸 소위 줄여서 태초라고 해.
태초의 순간부터 계속 존재한 원자가 니네 몸속에 있다. 그런데 그 원자들은 계속해서 뭐하고 있다? 분사분해. 재활용하고 있다. 재생되고 있다. 뭘 통해서? 우주를 통해서. 우주 전역에 거쳐서. 어머 어떤 제한이 있게 속에서 제한 없는 형태. 그래서 내가 돌도 되고 사람도 되고 그러니까 외계인도 있을 수 있고 쉽게 말해. 뭐 여기 나오지? 그 형태는 무생물도 있고 생물도 있고. 그래서 니네가 생명체로 태어난 걸 엄청 다행으로 생각해야 돼. 고마워해야 돼. 이생망 이러지 마. 그냥 태어났다는 자체가 축복인 거야. 따져보면 이 엄청난 원자의 결합을 통해서 나라는 인간이 만들어지는 게 얼마나 큰 그 우연의 일치겠어, 그지? 일부러 하려고 해도 못하는. 여러분 다 소중합니다. 공부 좀 못해도 소중히 태어났다는 자체가 소중한. 천부적인 거야. 사는 시간에 배우잖아. 너는 현재 아까 비빈다 그랬지. 그럼 잠시 케어, 보살핌을 담당하는 자야. 니네가 태어났다는 건 우주에 있는 원자를 그래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만큼은 이 우주 원자를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이런 신호가 되는 거예요. 원자에 대한 보호자. 현재라는 것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In your body. 너의 몸속의 원자에 대한 보호자. 결국 there will be many.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너를 따르는. 네가 죽고 나면 네 원자를 또 케어테이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영원히 우리 원자는 계속 뭐 할 것이다. 후대에도 계속 공유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 1번. 원자는 결국 한두 분이 된다. 다른 형태. 네가 죽은 뒤에도 다른 형태의 또 하나의 다른 형태가 될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죠. 1번. 2번 왜 말 안 되나 봐봐. 원자는 남아있을 것이다. 고유하게. 그리고 절대로 공유될 미친 거지. 공유될 수 없다고 어떻게 답했습니까? 원자는 따를 것이다. 그들의 원래 형태만 따를 것이다. 형태 바뀐다고 했어. 그지? 원자는 절대로 취해질 수 없다. 새로운 형태에 취해질 수 없다. 아까 내가 무생물이 생물이 되기도 한다고 했잖아. 원자는 사라질 것이다. 개소리야. 절대 안 사라진다고 시작을 했는데. 그지? 그래서 이 정도면 아까 어휘 문제랑 공통점입니다. 끝까지 읽어야 되지. 내용이 어려워서 많다.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문제 뒤로 빼라는 얘기 중에서 29번, 30번은 니네가 쉽게 풀 수도 있겠지만 쉬워도 시간이 걸리니 좀 뒤로 미루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한 거야. 하고 하은아 혼나. 자, 숨 한 번 쉬고 원자 공유하시고 오늘 집에 가서 엄마한테 그래. 나에게 원자를 공유해줘서 고마워. 자, 그 다음에 발곡거가 먼저 시험 범위가 나왔으니까 거기 마지막으로 41번, 42번. 이거는 지금 저 누구야? 가연이도 마찬가지야. 41, 42번. 여기 없나? 다 있어야 되는데 278페이지 가이스토리는 278페이지 시험 대비 교재 있는 사람들은 41, 42번
이름으로 시작하는 거 맞지? 자, 여러 가지 얘기는 앞에서 했어. 왜냐하면 이 문제는 지금 두 문제 뭘로 딸려있나 봐봐. 가이스토리 있는 사람들. 첫 번째는 무슨 문제? 제목. 두 번째는 지금 이 세빈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 가이스토리나 요거 길어 보여도 내용은 쉬운데 제목 문제는 뭘 찾는 거야? 대입 파악이지. 어휘 문제는 뭐야? 다 읽어야 되지. 무슨 문제가 더 쉬워? 제목 제목이 더 쉬운 거야. 그럼 선생님 꿀팁 하나 줄게. 이거 아마 요번에 모의고사 6월 4일날 볼 때 보면은 풀다가 이거까지 볼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 이게 유일하게 지금 보면은 단락 부분이 문단 부분이 있어 없어? 100%는 아닌데 지금 문단이 뭐야? 줄바꿈 있지? 유일하게 줄바꿈 있는 문제가 요 41번 42번이거든. 자, 제목만 빨리 풀고 싶다. 보통은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제목이 나와. 오케이? 그건 꿀팁으로 알아둬. 그리고 시간이 나오면 어휘 문제까지. 야, 근데 내가 하나 물어볼게. 어떤 놈이 채점을 했는데 41번이 제목이지. 이건 맞았는데 42번은 틀릴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근데 42번이 맞았는데 41번이 틀린 놈은 뭐냐? 찍은 놈이야. 지금 오늘 배운 대로는 그렇지 않냐? 아니 대의를 파악해야 이 단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알 텐데 대의 파악의 제목은 틀렸는데 어휘를 맞췄다? 잘 찍은 거야. 그래서 니네들은 41번이 풀려야 42번이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주제 보자. 뭐 다 못해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거야. 플라스틱이 뭐냐? 플라스틱이지. 근데 플라스틱 가지고 페이 뭐 한대? 지불한대. 플라스틱 카드야. 얘네 쓰는 카드가 다 플라스틱이지. 우리는 이 플라스틱 가지고 카드인지 어떻게 알아요? 지불한다 해서 유출해요. 그래서 신용카드로 지불하는 것은 fundamentally 근본적으로 바꿔버린다. 뭘 바꿔? 방식을 바꾸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관계부사절 하고 뺐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돈을 쓰는 방식을 바꿔 안 바꿔? 이해를 해. 현금 꺼내서 쓰는 거하고 신용카드 쓰는 게 소비 패턴을 바꿀 수 있어 없어? 바꾸지. 어떻게 더 쓰겠냐? 상식적으로. 카드로 쓰는 게 더 쓰지 않나? 니네 생각해봐. 엄마가 5만원짜리 할아버지가 5만원짜리 주면서 용돈 써라. 그랬을 때 5만원 쓰는 거랑 내고 거스름돈 받고 이렇게 쓰는 거랑 엄마가 그냥 야 엄마 카드 줄 테니까 쓰고 싶은 거 써. 이럴 때 소비가 어떨 때 보통 더? 신용카드지. 신용카드지. 분사 구문이야. 동사 나왔으니까 alter. alter 무슨 뜻? 바꾼다. 바꾼다. alter. 뭐를? calculus. 계산이야. 계산인데 무엇에 대한 계산? 우리의 재정적인 파이낸셜 돈이야. 재정적인 결정이 뭐야?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결정이 있지. 컴포즈 커피 한 잔 먹을까 안 먹을까? 자, 할아버지가 주고 5만원짜리 이거 깨서 커피 한 잔 살까? 고민한다. 근데 카드를 주면 할 수 있단 말이야. When you buy something with cash, 여기 나오잖아. cash. 뭘 가지고 살 때? 현금 가지고 살 때는 예상이 딱 되잖아. 그 구매는 포함한다. 실질적인 뭐가 포함된 줄 알아? 손실. 자, 10,000원짜리 5장이야. 5장 주머니 지폐 있었는데 인증 있지? 10,000원짜리 두껍게 이렇게 지갑 있었단 말이야. 근데 실질적 손실이 뭐냐? 이거 얼마예요? 10,000원이에요. 4장 남는다. 카드는
물리적 손실이 없다. 이런 게 없는 것처럼 느껴져. 오케이? 그래서 카드는 공짜로 사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야. 돈은 줬잖아. 그것도 용돈 그러더라. 그래서 5만 원짜리 내고요. 만 원짜리 4장 받으면 한 장 내고 4개 받으면 바보냐?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야. 만 원짜리 사고 만 원짜리 5만 원짜리 한 장 내고 4만 원 4장 받았어도 이건 손실이야. 큰 돈 잃었으니까. 빠지지 마. 네가 현금 지불할 때는 그 구매는 포함한다. 실적 상실. 이는 너의 지갑이 어떻게 돼? 말 그대로 더 어떻게 될 테니? 가벼워질 테니. 다들 그런 경험 있을 거야. 지갑이 두둑했는데 하나하나 떼쓰다가 지갑이 얇아진다 싶으면 굉장히 돈을 허투루 쓰고 낭비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럴 때가 있을 거야. 신용카드는 근데 반대지. Make the purchase. 그 구매를 abstract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만들어? 실질적으로 손실이 느껴지지 않고 그냥 말 썼나? 안 썼나? 추상적으로 만들어. 그래서 얘네 알아둬야 돼. so that은 공부 좀 한 사람 알겠지만 뒤에 걸 하기 위해서 앞에 것 하다 이렇게 배웠어. 근데 컴마 있으면 쉬워. 컴마 있으면 so that은 그냥 그래서 이 소비의 개념을 추상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실제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야. 돈을 쓰는 것에 너에게 다운사이드, 불리한 점을 생각하지 못한단 말이야. 이게 어렵게 써가지고 쉽게 말하면 뭐야? 돈 쓰고 돈 아까운 줄 모르고 막 쓴단 말이야. 손실감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너는 이런 말 알아? 외상이면 모두 잡아먹는다? 사람. 너 사람을 왜 잡아먹어 이 새끼야. 우리나라 속담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 외상이 뭐야? 돈 안 손실 없지. 외상 그어주세요. 이런 거야. 내가 뺏긴 게 없는 거 같아. 물건 없는 거. 니네 카드가 외상이야. 카드 거래 방식 알아? 니네가 카드를 긋잖아? 그럼 가게는 돈을 받아. 그 돈을 누가 주는 줄 알아? 카드사가 대납해 주는 거야. 그럼 니네들은 누구한테 빚지는 거야? 카드사한테 빚지는 거야. 카드사는 돈을 빌려줬으니까 빌려준 것에 대한 뭘 내라고 그래. 나중에 카드값 낼 때 이자까지 같이 내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면 뭐가 붙어? 이자가 붙는 거야. 카드사가 발행하는. 근데 카드사가 이자를 너무 많이 챙겼어. 카드사는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돈으로 돈 버는 회사야. 너무 벌면 욕할 테니까 요거는 3개월 정도는 이자 안 붙일게. 그게 무이자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무이자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지. 왜냐면 남한테 돈을 빌려 물건을 샀는데도 이자를 안 갚아도 되니까. 원금만 갚으면 되니까. 그렇다고 카드에서 미쳤냐? 24개월 무이자 이런 거 안 한다고. 최대가 뭐 10개월, 12개월. 1년 내내 할 수도 없어. 그럼 카드회사의 존폐가 위협을 받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카드 거래도 뭐야? 외상이야.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잃는 느낌이야. 그래서 크레딧 카드는 하지만 구매를 추상적으로 만들고 그래서 너는 실제로 그 돈을 쓴다는 것의 단점을 느끼지 못해. Brain Imaging Experiment. 뇌 영상이야. 영상 실험을 해봤는데 이게 우리한테 뭘 시사했냐면 실험 결과는 당연히 현금으로 낼 때 카드로 낼 때 이거 머릿속에 변화를 봐야 돼. 실제로 크레딧 카드로 돈을 지불하는 것은 맞냐고. 주제는 잡았어 우리. 이제부터 어휘도 같이 볼 거야. 실제로 활동을 줄였다. In the insula. 인슐라가 뭐냐? 모르니까 설명하겠지. 인슐라가 바로 뇌의 지역에 관련된 무엇과 부정적인 감정과 관련된 거. 부정적인 감정이 뭐야? 위에 나왔지. 로스지. 손실, 상실감이지. 카드 쓸 때 이게 느껴져 안 느껴져? 그러니까 여기 이 뇌의 활성화가 늘겠어 줄겠어? 준단 말이야. 못 느낀다. 카드로 결제하면 손실이 안 느껴진다. 그래서 니네들 돈 아끼려는 애들이 뭘로 쓴다고 할까? 꼭 은행 가서 돈 찾아서 현금으로 물건 사려고 하는 거야. 그래야 내가 한 번 사려고 할 때 고민하니까 이거 돈 아까운 거 아니야? 카드는 어때? 대라. 그게 뇌파 검사에서도 나왔다. 자 이제 똘똘이 효과. 조지 로렌스타인이라는 사람이 뉴로 이코노미스트 별 학문 분야가 다 있지. 신경 경제학자야. 이 사람은 케임브리지
카네기 멜론 대학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했어.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중요하지. 신용카드의 본질은 보장해 주는 거야. 너의 뇌가 is anesthetized against the pain of payment. 자, 네 뇌가 지불에 대한 밑에 나오지. anesthetized가 마비시키다. 너의 뇌는 마비를 시켜 마비가 돼. 마비가 된다니까. 무엇에 대해서 마비되면 안 되는데 마비되는 줄 알아? 그 고통. 돈을 지불하면 왜 고통이 느껴지지? 내 돈 줄었다 이런 고통이거든? 근데 신용카드를 쓰면 그 고통이 없어진다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옛날 얘기인데 사회 직장 초년병으로 처음 이제 카드라는 걸 지금은 니네 어린애들도 카드 쓰지만 그때는 성인이 돼야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카드를 처음으로 이제 발급받아서 써봤어. 아니 내 통장에 월급이 그대로 있는데 카드로 돈을 썼어. 근데 잔고를 보니까 잔고 그대로야. 언젠간 여기서 갚아야 되겠지만 지금 내가 카드를 긁고 내가 필요한 물건을 샀는데 잔고가 그대로야. 이게 어떤 느낌이 들지 알아? 공짜로 물건을 얻는 거야. 막 썼어. 개념 없이 막 썼어. 선생님이 정해진 날짜에 갚을 수가 없었어. 그 돈을. 그래서 바로 연체 들어갔어. 그건 내가 익숙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래서 한 3개월 연체하니까 뭐 차 들어온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불이 나게 부모님한테 좀 도움을 청해서 갚아나가고 첫 경험이 그렇잖아. 그렇게 한번 세게 데이니까 그 다음부터 선생님이 이 카드 사용을 절제하게 돼. 처음에는 있는 돈을 쓰는 건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카드는 그렇다니까. 알면서도 그러더라니까. 알면서도 막 괜히 어디 가서 그런 거야. 친구들이랑 술 먹고 내가 주머니 속에 돈을 낸다 그러면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신발도 오래 입고 그럴 텐데 카드 있잖아. 야 내가 쏠게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때 사귀었던 여자애들이 난 돈 많이 주더라고. 그럼 나 카드 값 줬어. spending money. 돈을 쓰는 것은 더는 그러니까 이거 10원도 맞아? 이거 아직 신용카드로 돈 쓰는 거잖아. 내가 쏠게 이런다 그랬잖아. 돈을 사용하는 것이 절대 느껴지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돈을 막 쓴다. 더 많은 돈을 쓰겠다. 신용카드 얘기야. Consider. 한번 고민해봐라. 이 실험을. 또 실험을 해봤어. 왜 이렇게 실험을 많이 해? 드웨젠 팔렉하고 덩컨 시메스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두 명이 전부 다 사업 전문가. 이 사업이 대학에서 사업은 경영. 프로페서 교수니까 경영학 교수. 이 사람들 MIT. 내수스 공과대학. 이 사람들이 실제 구성된 삶을 구성했고 sealed bid auctions for tickets for Boston Celtic game. 네, 보스턴 셀틱이라는 게 유명한 농구팀 알지? 보스턴 셀틱스. 이거 표구하려고 난리일 거 아니야. 이 경기에 대한 티켓에 대한 공인된 경매라는 게 뭐냐면 뭐라 그래? 오픈 베타가 아니고 클로즈 베타 같은 거야. 딱 이렇게 몇몇 사람만 한정해서 경매를 붙인 거야. 실시간. 그래가 경매를 붙인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그 경매를 붙이면 그 티켓을 사려고 애를 쓰겠지. 근데 사려고 애를 쓸 때 지불하는 경매를 내가 5만원! 6만원! 하는데 그렇게 불러서 낙찰되면 현금으로 낼 건지 카드로 낼 건지야. 실험 결과도 알아. 그럼 내가 낙찰받으면 카드로 내겠다. 카드로 낼 수 있다 생각한 사람은 금액을 어떻게 부르겠어? 더 세게 부르지. 근데 현금으로 돈을 낼 생각을 하는 사람은 좀 쫄리겠지. 그지? 그래서 절반의 참가자들, 경매에 참여한 절반의 참가자들은 이런 통보를 받았어. 그들이 꼭 뭘로 내야 돼? 캐시. 얘네 낙찰되면 현금 내야 돼. 쫄려 안 쫄려? 쫄리는 애들이야. 소비를 덜하게 돼. 그럼 다른 집단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다른 집단은 니네 뭘로 내도 된다. 다른 집단은 통보를 받은 게 이야기 들었어. 그들이 지불해야 된다. 니네는 무조건 크레딧 카드로 지불해야 돼. 실험 결과 뻔하지. 팔렉과 시메스터는 그리고 나서 에버리지 평균을 재봤어. 그 낙찰이야, 비드. The two different groups. 두 다른 집단에서 누가 더 낙찰을 잘 받았는지를 입찰을 했는지를 따져봤어. 입찰. 더 센 금액을 부르는 걸 입찰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 나중에 5만원 더 주세요. 입찰 없으시면 5만원 낙찰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거든.
근데 입찰을 누가 끝까지 돈을 누가 질렀냐면 밝혀졌는데 평균적인 보통의 신용카드 입찰이 몇 배나 더 많았어. 2배나 더 많았어. 2배나 더 어땠어? 높았다니까. 누구보다? 캐시 입찰보다 높았다니까. 지금까지 A, B, C, D 틀린 거 아무것도 없지. 자, 이래서 빠른 사람들은 제목을 찾는 대입 파악과 어휘 문제 동시에 풀게끔 만들어 놓은 게 이 41번 42번. 동시에 푸는 게 제일 좋아. 왜냐하면 제목을 풀고 나서 다시 볼 수는 없잖아. 우리 시간이. 동시에 풀어야 돼. 이제 2번이 답일 수밖에 없어. 그럼 이 맥락에서 벗어나지 못해. 사람들이 크레딧 카드를 사용할 때 그들의 입찰은 훨씬 더 어떻게 해? 신중 있게. 신중하다는 거야. 아낀다는 거잖아. 신중하지 않았다. 무분별했다. 막 질렀다니까. They no longer. 그들은 더 이상 느끼지 않았다. 필요성. 그들의 지출이야. expense. 이것을 제한하겠다는 느낌이 없었다니까. 그래서 니네 엄마들이 니네한테 카드 주면 엄카 주면 니네가 소비가 늘어난 거야. 어? 엄마가 진짜. 다른 카드 써. 니네는 쓰라고 해서 썼는데 나중에 엄마가 뭐라고 해? 뭐야? 이년이 왜 이렇게 카드를 많이 썼어? 이래. 엄마가 잘못한 거야. 엄마가 그렇게 주시면 안 되고 진짜로 금액을 돈 줄 테니까 네가 충전해서 써. 버스카드 이렇게 해요. 근데 요새 그거 있잖아. 버스카드도 되고 편의점에서 사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카드를 엄마가 주면 그것도 신용카드. 차라리 주려면 뭘 주는 게 좋아? 체크카드. 그 중간의 방식이 체크카드. 그거는 잔고에서만 나가니까. 야, 체크카드는 상실감이 있겠어? 체크카드는 상실감이 있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무슨 카드다? 신용카드예요. 그 후불제 방식. 지금은 털리는 게 아무것도 없다. 딱 있잖아. 체크카드를 딱 쓰고 나면 잔액 걸마. 그러니까 휴대폰에 찍히면 이런 느낌이 오잖아. 그러니까 신용카드는 누적 사용량만 나와. 네 통장에 얼마 남았다가 표시가 안 돼. 3월달 총 사용금액 얼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그걸 보면서 뭐라는 줄 많이 썼네가 아니야. 더 써도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화요일날 하고 화요일날 저기 뭐야 B반 여기 친구들 수업하고 난 다음에 3일날 3일날 수업하네. 한 번 이제 본수업하고 나면 4일날 모의고사 보거든. 일단 지금 내신도 중요한데 모의고사 잘 봐놔야 우리끼리 얘기하면 모의고사를 잘 봐놔야 내신이 조금 무너져도 할 말이 있지 집에다가. 둘 다 망가져봐.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인데 모의고사 잘 봐놓고 엄마한테 빠져나갈 구멍 하나 좀 만들어두라. 예를 들어서 6월 모의고사 1등급 찍었는데 2등급 찍었는데 내신 조금 점수가 빠져도 엄마가 그래도 모의고사 잘 보잖아. 이런 낙이 있는데 모의고사 5등급 6등급 찍었는데 내신도 망해봐. 엄마로서는 앞이 안 보이는 거야. 이 아이의 대학 입시에 대해서. 물론 모두 다 1, 2등급 맞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지난번 3월 모의고사에서 몇 등급을 맞았든 간에 내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뭐야? 그 등급보다 오르면 돼. 9등급은 없잖아. 3모에서 9등급은 없잖아. 그러면 3모에서 6등급이다. 이번 목표는 5등급이면 5등급 나오면 되는데 4등급은 더 좋다. 이렇게 잡고 하는 거야. 오케이? 뭐? 3일날 하고 와요. 와. 근데 3일날 내가 문자 다시 보내줄 건데 있으니까 물어보자. 수학쌤이 좀 일찍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3일날 1시, 3시 해도 되냐? 영어? A반? 2시간 만이요? 3일날은 공휴일이라 자습 없이 그냥 수업만 2시간씩 할 거야. 수학도 마찬가지. 수요일날 수학 있는 사람. 니네 선생님 그러니까 수업 2시간만 할 거야. 근데 저녁 늦게까지 하면 그러니까 수학선생님이 나무선생님이 영어 괜찮으시면 앞에 11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원래 니네 A반은 수요일날 영어 있는데 B반은 없고 수요일날 영어 원래 뒷시간이잖아. 8시, 10시잖아. 그리고 11시부터 하면 니네는 아마 1시부터 3시, 2시간 하면 되잖아요. 문제 있는 사람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없어야 내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확정되면 내가 월요일날 이제 문자 다 보내줄게. 오케이? 고생했어. 그 발곡은 오늘 할 지문들
노트북에 다 써라요.